아이오닉 9이나 EV9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700Nm예요. 이건 내연기관이 따라올 수 없는 거거든요. 카라반에 인산철하고 태양광 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뭐 한 10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단지 안녕하세요, K트레일러입니다. 이 아이오닉 9 드림이엔지에서 처음 인증을 받아가지고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대형 전기차 견인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괜찮은지, 아이오닉 5, EV6 그 외에 다른 전기차로 대형 카라반을 견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받거든요. 장점과 단점,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중간중간 또 설명할 것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볼트로 체결해서 오기는 했는데 다시 풀어가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림이엔지에서 히치 타입이나 스완넥 타입을 볼 마운트 하우징만 바꿔서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름 특허를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록타이트도 안 바르고 이제 체결을 돼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드림이엔지에서 잘 했겠지만 예전에 스완넥 타입으로 록타이트까지 바르고 체결을 해드렸는데 중간에 쓰시다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수완넥이 흔들려가지고 오신 분이 계셔요. 차 밑에서 봤더니 풀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풀려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금의 K트레일러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K트레일러는 모든 볼트에다가 록타이트 바르고 토크렌치를 하고 있어요. 손님도 안전해야 되지만 사용하시다가 대형 사고 나면은 저희 쪽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림이엔지에서 이렇게 체결해 온 거 저희가 한 번 더 풀러가지고 록타이트 바르고 하는 겁니다. 각 볼트마다 규격이 있고요. 강성이 있어요. M12, M10, M14 뭐 이런 볼트마다의 차이가 있고 볼트 머리마다 최고 이제 강한 10.9, 중간 8.8,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떡볼트라고 하는 이제 약한 4.8 이렇게 이제 볼트의 규격이 있는데 견인 장치에 쓰이는 볼트들은 최고 강성을 갖고 있는 볼트들을 써요. 볼트마다의 토크렌치 값도 달라요. 그래서 토크렌치 값을 규격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라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만 조여야 되는, 그냥 무조건 전동 임팩으로 막 조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안전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확실히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요 전동 임팩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에어 임팩으로 돌려놓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록타이트도 비싸요. 굳이 볼트 조이는데 록타이트까지 또 뭐 한다고 필요하겠습니까? 저희가 돈 들여서 노력 들여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근데 이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드림이엔지에서 인증받은 견인력은 1.8톤, 그리고 견인볼을 누르는 무게, 수직 하중은 135kg라고 하네요. 제가 이 견인 장치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차대가 찢어지고 견인 장치가 꺾이고 이런 차들을 많이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무리한 수직 하중을 써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견인 장치가 모노코크 바디 차량에 볼트가 여러 개로 무게 분산이 되게끔 장착이 된 견인 장치들이 일반적으로 수직 하중을 잘 버티더라고요. 견인력은 1.8톤이지만 여기에서 좀 더 끌어도 차대에 무리가 가지 않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제가 직접적으로 끌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손님들이 전기차로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피드백을 줘요. 지금 우리나라 차들 같은 경우에는 V2L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V2L이 되기 전에 카라반이나 다른 트레일러에 노지 캠핑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쓰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인산철 배터리며 태양광이며 이런 것들을 많이 장착을 하세요. 근데 V2L이 되면서 이 차에 있는 전력을 캠핑할 때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기차가 슈퍼카들을 드래그해서 그냥 많이 보셨죠? 뉴턴미터 자체가 아이오닉 9이나 EV9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700뉴턴미터예요. 이건 내연기관이 따라올 수 없는 거거든요. 트레일러 카라반 끄는데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V2L 때문에 전기를 너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고, 카라반에 인산철하고 태양광 하면 거의 뭐 한 1,0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단지 캠핑장에 거의 도착해서 한번 충전을 하고 캠핑하고 나서 돌아갈 때 한 번 더 충전하는 그런 충전 번거로움이 있고,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무거운 트레일러를 끌고 움직일 때 모터나 엔진 쪽에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전기차라고 해서 단점? 충전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고, 장점이라면 자유롭게 전기를 쓸 수 있다, 내연기관보다 토크발이 너무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 차대가 기가철판으로 쓰고 있어서 프레임이 예전보다 정말 튼튼하다. 그래서 견인하는 데 있어서 차가 뒤틀리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극히 적다. 이런 게 장점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께서 차가 출고되자마자 저희 K-트레일러로 내방해 주셨고, 작업이 다 마무리되면 저희를 믿는 마음에 탁송으로 좀 보내주십사 하고 해서 차주분하고 직접 인터뷰는 못했지만요, 전체적으로 장착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차에 튼튼하게 이제 장착이 됐다라는 거, 전기차기 때문에 웬만한 카라반 편안하게 끌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크, 록타이트, 페인트 마카, 그리고 전기도 최대한 순정화처럼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이 손이 가고 더 시간이 걸려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손님도 안전해야 되고 저희 사업도 오랫동안 여러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K-트레일러 많이 찾아주십시오.